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헝다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헝다그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시다시피 중국의 초대 부동산 업체인데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생수나 전기차나 기타 등등등 문어발 확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먼 브러더스 사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시점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월가는 걱정 안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개입해서 도와줄 것이다. 미국 증시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제 지식 갖다 맞출 수가 없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헝다그룹을 통해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헝다그룹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 회사죠. 대형 건설사예요. 정말 많은 것을 공급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죠. 이름도 에버그란데잖아요.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항상 큰 이런 기업인데 쫙쫙 확정을 해놨죠. 근데 이게 얘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인 게 맞겠죠. 생각해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가 잘 돌아가게 되면은 대출을 못 갚을 이유도 없고 은행에서 채권을 추심할 일도 없고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수요자들 부동산을 살라는 사람들이 계속 이탈을 하거나 잘 안 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설 쪽이 이게 안 좋죠. 이렇게 악소문이 한번 나고 안 좋은 평가가 나와지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거래는 더 끊겨요.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기업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포드사나 아니면 크라이슬러 같은 곳을 좀 연상해 보시면은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살아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중국 분위기는 미국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봐라. 중국처럼 규제를 강하게 때려버리면 절대 못 버틴다. 그냥 맛이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조금만 더 규제를 하면 한국 부동산도 잡힌다. 헝다 같은 그룹을 잡았으면은 한국 부동산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 약간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여서 이제 약간 규제를 심하게 하면 잡힌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이게 중국만큼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 상식을 완전 뛰어넘는 거잖아요. 중국처럼 완전히 일방적으로 규제를 하고 기업이 활동을 못하게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제 생각에도 방해낼 재간이 없을 것 같아요. 요새 중국을 보면은 게임 하지 마.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게임하면 안 된대요. 물어봤거든요. 아는 분한테. 게임하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불법이래요. 잡혀간대요. 좀 끝까지 안 지키면 잡혀간대요. 그리고 학원 수업하지 마. 그럼 학원 문 닫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 여기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선생님이 학원을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하지 말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죽어나잖아요. 똑같이 하지 말래요. 그냥 하지 말래요. 그럼 선생님은 대출도 갚아야 되고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래요. 죽어. 이거래요. 알았어. 알았는데 나라의 뜻이니까 죽어. 이렇게 되는 거래요.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중국은 이 나라가 먼저 잘 잡혀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두 번째로 생각하는 면이 있대요. 근데 제가 함부로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고 또 현지에 계신 분께 좀 여쭤보고 그리고 이거저거 찾아 읽어봤을 때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요번에 사교육 금지했잖아요. 중국에서 사교육을 금지했거든요. 그 보상 관련된 내용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학원을 문을 닫게 하는 대신에 돈을 보상했다. 다른 일을 하게 해줬다. 보험을 받았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게임 회사들도 게임은 마약이다. 팔지 마. 그냥 갑자기. 그리고 보상해줬다는 얘기나 아니면 대출을 좀 도와줬다거나 이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게. 당연히 헝다그룹이 노출된 부동산 규제도 한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이 아니고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집 사지 마. 집 짓지 마. 집 살 때 대출 아예 해주지 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도시가 나뉘어요. 요거는 지금 한여름의 중국 탐구 생활이라는 블로그인데 잘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요.
중국은 이렇게 나뉘어요. 1선 도시, 신일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도시가 너무 많잖아요. 60몇 개, 그냥 막 60, 70, 막 이런 몇십 개의 도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친근해지는 게, 1선 도시에 가면은 1선 도시, 북경, 상해, 광저우, 심천, 이런 데가 1선 도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1군, 서울 안에서도 뭐 강남, 아니면 뭐 저기 서초 이런 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어떤 기사가 있냐면 6,500만 유령 아파트 중국 주택 공급 과잉 경제에 뒤흔든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중국은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수 시장이 훌륭하기 때문인데요. 2019년도부터 이미 주택을 과잉 공급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잉 공급하면은 뭔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반응하는데 1, 2년이 걸려요. 다주택자 양성을 해도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공급이 있으면 당해만 삐끗거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있으면은 공급 스타트 지점부터 1년, 2년 후부터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제 세입자와의 관계도 있고 사람들이 이사할 수 있는 철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중국 미분양 아파트 비중 추이가 있는데 1선, 2선, 3선이에요. 1선 도시는 안 돼요. 이쪽은 계속 몰려들어요. 베이징이나 상해나 이쪽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도 분위기가 출렁출렁하고 올라가는 아파트만 올라갑니다. 워낙 크니까. 근데 2선 도시, 3선 도시는 미분양이 쌓이고 이게 어키펀스이죠. 지금 한국은 왜 발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비어있는 주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집을 많이 지어서 빈집이 생기면은 이 빈집은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 그리고 매매 시장 월세 시장 모든 곳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많이 해줬다는 증거 자료라고요. 서울에 지금 멀쩡한 아파트가 빈집이 많다. 거기를 맘만 먹으면 살 수도 있고 전세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월세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러면 이런 게 늘어나면 주택 시장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공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고 공급이 이미 충분히 돼서 공급이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규제를 때려버리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부동산 규제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부동산에 규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해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 이 얘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락기에 접어들면 정부가 깔아놓은 지금 규제들이 역작용으로 엄청난 강한 드라이브로 매겨져요. 팍팍 내려간다고요.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팍팍 내려가야 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은 지금 규제가 많이 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역작용이 돼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상승기 때 원래 규제가 안 먹혀요. 상승기 때 만약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수요와 공급의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고 있으면 규제가 안 먹혀요. 왜냐면 조급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역효과도 있고 풍선효과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꺾이면은 여태까지 소용이 없어 보였던 규제가 역작용으로 제대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태까지 한국에 없었던 전세제도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옛날보다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 전세제도가 주택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항상 그 소유의 가치와 사용의 가치가 있잖아요. 항상 같이 가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소유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포르쉐가 3억이라고 얘를 렌트하는 비용이 3억은 아니잖아요. 포르쉐가 3억이면 1년 렌트 비용은 한 5천만 원이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다니는 건데 렌트비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렌트를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락기에 여태까지 그랬듯이 전세가가 하락할 때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 이 집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저도. 근데 그거는 2020년 7월 이후로 4년은 지나봐야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지금 헝다그룹이 주는 교훈은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다룰 수 있으면 더 다뤄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수요 공급이 해결된 상태, 특히 공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정부의 힘에 업어 금융 쪽까지 만약에 기업의 등을 돌려버린다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건 헝다그룹의 몰락이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몰락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여러분 보시면 다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의견을 얘기해봤자
그 어느 전문가 한 명 다 이대로 헝다 무너진다. 아니면 제2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된다. 중국이 무너진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예측만 얘기할 뿐이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 제가 분명히 알아요. 여기가 중국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자본 시장이 완전히 펑션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작동하는 것 같지만 작동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서 일하던 기업이나 어떤 회사들이 많이 망해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요새 NC소프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 NC소프트.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에서도 타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왜냐면 여기서 게임 많이 팔았을 텐데 못하게 하니까. 롯데쇼핑도 여기 롯데마트 뺐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막 전혀 뭐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이상의 강력한 규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유시장에서의 언밸런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 회사가 망했다고 했을 때 이 회사가 망한 게 중국이란 국가 전체에 너무 손실이 크다면 뭔가 방법을 만들어냈을 때 제 생각에는 그 방법이 미국보다 파워가 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모르는 거예요. 이 헝다그룹이 무너진 과정조차도 일반적인 자유시장에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읽어보면. 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자유시장에서 먹히는 것 이상으로 너무 세게 막힌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은행들이 완전히 협조를 해버렸으니까 엄연히 따지면. 그런데 한국 같은 자유시장에서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럼 거꾸로 망했을 때 그 여파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판 리만 브라더스랑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망해가는 과정도 다르고 효과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련돼서 좀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언은 뭐냐? 수요 공급이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규제를 하게 되면은 하락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밑에는 전세가가 있다. 한국은 전세가부터 해결을 해야 모든 게 해결된다. 전세가 해결한 다음에 수요 공급 해결을 하고 규제를 때려버리고 은행이 협조를 하면은 무너진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